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이 줄어들 때가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살 때가 아니다. 왜냐?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가 건설사들이 팔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요, 장간의 양념게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장간의 양념게장, 저희는 의리 광고, 전에 이제 매니저님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리 광고하고 있는 중이고, 소래포구 업체 아니고 소래포구 대회 나가서 우승만 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20개씩 들어와요. 그러면 20개씩 준비를 해놓겠죠. 근데 계엄 터졌어. 그래서 하루에 5개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은 20개씩 준비해놓지 않겠죠. 그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 입주되는 것들은 그 전에 잘 될 때, 화랑일 때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입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장게장 없습니다. 간장게장 뭐 비리다고 이딴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 있어. 간장을 때려볼라 그냥. 간장 맞으면 떼굴떼굴 굴른다는데. 간장 먹어보고 비려서 못 먹겠습니다. 막 간장게장 있지도 않은 간장게장을 만들어내 막. 승질나게.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들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라도 팔아야죠. 게장 같은 경우는 안 팔면은 썩어서 버릴 거니까 싸게 팔아야 되고, 아파트는 썩지도 않는데 싸게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자기 자본 3% 들어가고 97%가 PF인데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자재비나 인건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PF 이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떨이를 할 거란 말이다. 그래서 입주 때 입주율이 좋지 않으면 건설사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갑니다. 근데 입주 전망 지수가 20.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88.6에서 68.4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막 1000, 만 막 이렇게 있으면 20포인트가 큰 게 아니겠지만 0부터 200까지 있죠. 여기서 20.2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은 엄청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즉 올해 입주는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서울은 잘 된다. 서울도 12포인트 하락. 인천 22포인트 하락. 경기 21.9포인트 하락. 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올해 떨어진 이유, 입주 전망 지수는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게 아니고 올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아니죠. 은행 인뱅 지금 오픈런입니다. 대출 규제 풀렸는데 오히려 입주 전망 지수가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건 당연한 거고, 계엄 탄핵 때문이다. 왜 계엄 탄핵 때문에 입주가 안 돼요?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양을 그 전에 받아가지고 입주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계엄 탄핵 터져가지고 나는 입주하려다가 입주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계엄 탄핵 문제가 아니라 경제랑 대출 문제지. 대출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도 대출 총량 규제가 9월부터 있었죠. 그 전에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규제가 빡세게 들어갔을 뿐이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 내내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그 4개월보다는 조금 더 풀려서 나오겠지만 전년 통째보다는 올해가 대출이 더 규제가 빡셀 것이고, 전전년보다도 올해가 더 빡셀 것이고, 올해는 입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양, 새로운 이제 분양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부채 1900조예요. 금리 내린다고 칩시다. 대출이자 한 2%라고 칩시다. 2%라고 치더라도 이자 비용만 38조예요. 2%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가상금리가 붙으니까. 기준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잖아요.
3%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죠. 거의 코로나 때 그 정도까지 갔다고 간 상황인데 3%만 치더라도 1년에 57조예요. 작년에 나온 가계부채가 57조인데 이자 비용만 57조가 나간다. 감당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입주 아파트들 중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마피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왜 마피가 안 뜨는지 알아요? 분양권을 못 파니까. 입주권만 거래되니까. 그러니까 막 올랐네 뭐네 하고 있는데 분양권 거래되는 것들은 마피다 지금. 4,500만원 정도의 마피가 붙은 매물이 나왔고 나머지도 한 2,000에서 2,000 정도의 마피는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분양권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조합원들 돈 벌었다? 둔촌주공처럼 조합원들도 가격을 싸게 하고 있다. 잔금을 못 치르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1월에 대출 풀어준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마피아죠, 마피아. 전세도 이 모양이 꼴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7억 전세 이야기 나왔는데 올해 대출이 풀렸죠? 근데 5억대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떨어지고. 그러면요, 자, 입주 못하는 이유 중에서 크게 3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1번이 전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2번 전세 못 구해서, 3번 대출 안 나와서. 요 3가지가 가장 크잖아요. 대출 잘 나올 수 있겠냐?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죠. 전년보단 축소될 겁니다. 24년 9월에서 12월보단 나을 테지만 24년 1월에서 8월까지에 비하면 매우 안 나올 거다. 대출이 안 나오면 전에 살던 집은 당연히 안 팔릴 테고,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 구하기도 당연히 힘들겠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했다가 진짜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잘 짓기라도 했냐? 하자 투성이죠. 자, 2019년부터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연평균 4,400건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 8월까지만 보더라도 3,525건이다. 근데 요 이유가 뭐 사전 점검 때 전문 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사소한 하자 때문이겠어요? 그러면은 사소한 하자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넘어가 줬다는 소리고, 근본적으로는 시공 과정에 대한 부실이지. 공사비 때문이겠어요? 공사비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리는데 무슨 개소리야. 촉박한 공사기간? 촉박한 공사기간이 생기는 이유 뭐예요? 97%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크니까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거지. 그래서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낸 건 뭐예요? 사후조치. 이게 선분양 제도의 문제다. 선분양 제도의 장점, 적은 돈으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단점, 하자가 많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이미 잡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대충 짓는다. 또 분양권 투기한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은 건설사한테만 좋은 거고, 물론 한 가지 더 있죠?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출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서 그런 거지. 대출 비율을 줄이고 건설사들이 자기 자본 많이 들어가서 회수할 수 있게 만들면요, 그렇게까지 비싸실까요? PF 이자가 얼만데. 그러니까 하자도 많죠? 검사 안 됐으면 전세 들어가기도 꺼려지죠? 어쨌든 내가 막 돈 마련해가지고 실거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에 집도 안 팔리고 대출도 안 나와. 근데 얼죽신이라고 얼마 전까지 막 선 그었었죠. 구축은 망해도 신축은 산다. 지방은 망해도 서울은 산다. 노도강은 망해도 강남은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긋는데 그 선이 점점 더 기준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신축까지 올라왔죠. 제가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상급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축, 신축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뜻하는 바겠지만 저렴한 것부터 점점 더 비싼 것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말이 바뀌는 거고, 그 말 듣고 신축 아파트
오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자투성이 집을 받아놓고 피해를 보는 거다. 여기에 강남도 마찬가지죠. 그 말 듣고서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 대치 도곡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강남은 오른다 해서 또 나눴습니다. 강남 중에서 대치 도곡은 떨어졌도 또 압구정은 오른다. 압구정은 오르면 저야 좋죠. 저는 압구정 현대 샀다고 헛소문까지 퍼진 사람인데. 그런데 보면은 지금 대치 도곡도 1억, 그 다음에 뭐 2억 7천 막 이렇게 떨어진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으로, 구축에서 신축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강남권까지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심화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심화될까요? 올해 대출 풀려가지고 뭐 오픈런? 오픈런 한다고 하는데 기미가 없죠. 왜 기미가 없어요? 기미에 좋은 화장품을 발랐기 때문이죠. 기미 주근깨에 좋은. 죄송합니다. 왜 기미가 없어요? 호구 모집에도 한계를 맞이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밑에는 먼저 영향을 받지만 위에는 영향을 크게 받는 거다. 이제 신축이든 강남이든 이런 곳들이 크게 무너질 날이 거의 눈앞에 왔다. 언제 터져요? 부동산 그렇게 금방 안 터져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정도 내에는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떨어지는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